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가가 흔들렸던 사례는 또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규모가 묻혀 있다는 이런 말의 잔치 속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2만 원대에서 2달 사이 6만 원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유망했다면 우드사이드라는 굴지의 기업은 왜 사업을 접고 떠났을까? 이 의문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죠. 지난달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유의미한 경제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발표에 예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됐다고 설명하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2년 반 남짓. 왜 비슷한 일들이 반복돼 왔던 걸까요? 예, 윤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이었죠. 여러 차례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주가의 흐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 교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긴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왕고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이지 않는 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제는 믿을 만한 업체, 검증된 업체여야 하겠죠. 그러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삼부토건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한 기업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국가 시책을 맡겼다는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시추를 총괄했었던 그 액트지오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알고 보니까 시추 총괄 업체가 아니라 컨설팅 업체였었고 그 회사도 등록 기준지가 가정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세금과 임금 체납까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부토건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했지만 알고 보니까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이루고 있었었고 심지어 해외 사업 의존도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이거든요. 예. 물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삼부토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김건희 여사 내지는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액트지오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통령 내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주가 조작이라는 논란에 불가피하다. 주가 조작 논란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성친 의원님은 어떤 시각이십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 의혹이고 대왕고래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대왕고래는 아직 뭐 의혹이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삼부토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21g 이런 것들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명밀하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과거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과 좀 다릅니다. 너무 대놓고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기억하는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보면 알고 보니 뭐 몇 달이 거쳐서 누구와 연관성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김건희 여사는 너무 21g 업체도 그랬고 삼부토건도 그랬고 너무 직접적으로 본인과 연관이 있는 업체들을 대놓고 부실한 기업임에도 국정사업에 뛰어들게 해줍니다. 이런 대놓고 대담한 일을 하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결혼 전의 일이었다 이런 주장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결혼 이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혼 전의 일 갖고 그러지 마라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결혼 이후에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점점 더 과감하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밝혀내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가 과연 보통의 사람이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조심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해 밝혀질 것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곳에 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평소 행실을 알고 있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행동들을 했던 것이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것 이외에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특검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놓고 한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대놓고 할까요? 과감한 거죠. 왜냐하면 그 남편이 검찰총장, 검찰의 최고 직위에 있을 때 뭔가 본인의 이런 행위들을 막아주는 것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는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대놓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수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남편이 대통령인데 우리 부부의 비리를 파헤쳐가지고 그걸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과감하고 노골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부부의 특징은 손실은 국유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노골적인 정권이었던 겁니다. 당시 제가 오대영 라이브 와서 그때 앵커께서 만약에 거기서 석유가스 나오면 어쩔 거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국가적 경사인데 기꺼이 사과하겠다 그리고 같이 축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미 사기 조짐이 노골적으로 보였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정권이 굉장히 알차게 조금씩 해먹는 거는 이미 집권 초기부터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한두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 그 총리실 공보실장이었고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가 들어와서 관저공사,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연쇄적인 공사들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권에 개입하는 정황들이 드러나서 경찰이나 정보 쪽에 보고를 받아보면 거기에 관여하는 분의 얘기가 지금부터 저렇게 해먹으면 끝날 때는 나라 거덜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 그래서 문제된 사례가 있었나요? 그게 공개적으로? 이제 아니요. 정권 초기 가장 힘이 셀 때인데 그걸 노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는 않았죠. 가는 정권에서 들어서는 정권이 이렇게 해먹는다라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인영 의원은요?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세 개가 다 시기라든지 성격이 좀 다른 사건인데 이렇게 묶여서 보니까 마치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건이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정치권에서 주식시장에서 정책 테마주라든지 특정 정치인의 테마주라는 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 자체가 세 가지 사건은 완전히 다른 성향의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방금 이제 김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가는 정권이라고 하지만 오는 정권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이복현 금감원장의 물론 발언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수세적이고 좀 회피적인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이라는 것을 팩트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실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권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금감원이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권의 힘이 많이 빠지면서 이제서라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분의 말씀을 짤막하게 듣고 마칠게요. 먼저 이긴 의원님. 그렇죠. 마치 뭔가 세기말 현상처럼 정권 말의 현상으로 이해해도 부자연스럽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친윤 어떤 권력의 정점의 핵심이라고 했었던 인사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제노 의원의 과거 성폭력 의혹도 지금 수사가 착수가 되고 있고 또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마약 던지기 의혹도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고 있고 삼부토건 의혹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많이 논란을 일으켰었던 건진법사 압수수색 구속 이것도 갑자기 막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갑자기 없는 의혹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묵인하고 계속 묵혀둔다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권의 눈치 보지 않는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예, 그 정권 말 현상은 저는 일찌감치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제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은 남은 임기 그 얼마 전에 최후 진술에서 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 즉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아니 윤석열의 임기는 이제 일주일 안팎 남았을 뿐입니다. 그거를 다시 복귀를 해서 줄인다? 그거는 줄이는 게 아니라 임기 연장을 하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이제 일주일 안팎이면 끝이 납니다. 일주일 안팎으로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라 하면 선의를 가지고 공직에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굳이 뭐 이번 사건이 무슨 특정 정치적 상황에 휘둘려서 그렇다기보다는 공직자들이 그냥 묵묵히 자기의 선의를 가지고 일을 했던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금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하루빨리 수사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이런 혼란이 좀 줄어들길 바랄 뿐입니다. 예. 공직자의 선의에 의한 행위일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만 정권 말기에 이제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두면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라도 좀 해놔야 나중에 책임을 안 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성칠 의원님. 저는 정권 말 이 붕괴 현상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데드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었다면 더 빨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이 가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더 빨랐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곳곳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레임덕 현상이 제가 생각할 땐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복현 원장, 저는 절대로 지금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최대한 느리게 뭔가 본인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 금감원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심어놓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되고 끝까지 붕괴될 때까지 최대한 버틸 겁니다. 이복현 원장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함께 평가를 받고 현 정권의 그렇죠. 뭐 본인의- 실패라면 실패로 규정될 가능성이 본인의 보이는 위치를 알 거죠? 겁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그런 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정권을 최대한 늦추는데 본인의 역할을 끝까지 할 거라는 걸 저는 아까 우리가 봤던 애매모호한 답변에서 다 드러났다고 보기 예. 때문에 예. 이복현 원장은 이번에 그 삼보통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정도를 얘기를 한 거지 다른 요직에 있는 사람들 이미 저는 덮고 있는 것, 이미 밝히지 않고 있는 것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레임덕이 너무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검찰도 해당이 되나요? 당연하죠. 검찰이 최우선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다뤘습니다. 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정면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가지면서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다루도록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